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메프로예요. 앞서 물주기 영상 1편에서 3편까지는 물주기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정석이랄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경우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물을 주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별 대처법과 응용법 같은 물주기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좀 스피디하게 가볼게요. 화분이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서도 물주기가 달라져요. 잘 아시다시피 토분, 특히 그냥 이런 벽돌색 톤의 토분들이나 이런 수제 토분들은 특히나 통기성이 좋아서 물마름이 빠르죠. 같은 토분이어도 요즘은 화분이 변색되는 걸 늦추려고 코팅 처리가 되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토분들은 상대적으로 물마름이 조금 느리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이런 유약분, 칠을 해서 구워 나온 도자기 같은 화분들은 통기성이 아예 없어서 물마름이 더 느리죠. 플라스틱 화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화분 밑면에 배수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크기와 개수도 물마름에 영향을 미쳐요. 보통 플라스틱 분들은 유약분보다 오히려 물마름이 빠를 수 있고요. 또 화분 크기에 따라서도 물주기가 달라지는데 화분이 커지면 물도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물주기 텀을 길게 가져가고, 반대로 작은 화분이라면 건조하게 키우는 식물이라도 물을 제법 자주 주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을 고를 때 모양도 보지만 키우는 식물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당한 화분 재질과 크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사용하시는 화분 종류에 따라서도 물주기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물을 줄 때는 흠뻑 충분히 주는 게 기본이죠. 앞선 물주기 기본편 영상들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어떤 식물들은 물을 흠뻑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나아서 약간 변칙적으로 물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잎에 흰무늬가 많이 섞여 있는 이런 식물들, 요즘 흰무늬로 만들어진 원예 품종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이런 애들을 키우다 보면 흰무늬가 넓은 부분이 특히 잘 물러요. 이게 일종의 유전적 결함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광합성을 하는 초록색 지분이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물 소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물들은 화분 흙을 좀 건조하게 관리하는 게 좋고요. 물을 줄 때도 조금 모자라다 싶을 정도로만 가볍게 주고 잎에도 물이 닿지 않게 줍는 게 좋아요. 마치 다육성 식물들 물 줄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일단 잎이 무르기 시작했다면 계속 잎무름이 번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감히 잘라주는 게 낫죠. 또 고사리 종류들처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면 자주 물을 주다 보니까 흙은 늘 젖어 있는 편이라 매일같이 물을 자주 줄 수 있다면 굳이 흠뻑 줄 필요 없이 보충해 주듯 적당히만 뿌려줘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는 게 기본이지만 식물의 특이 성향에 따라 또 키우는 환경에 따라 때로는 물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앞선 물주기 기본편에서는 사용하시는 분갈이 흙이 기본 품질 이상이고 배수력과 보수력이 양호하다, 이런 일반적인 조건을 가정해서 물 주는 주기와 양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근데 시중에 나오는 분갈이 흙 종류는 참 다양하고 그 물리적 특성도 다 달라서 물주기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피트머스 같은 재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물을 더 많이 머금을 수 있는 흙이라면 물주기 텀을 그에 따라 좀 더 길게 가져가셔야 하고요. 반대로 마사나 펄라이트 같은 입자가 큰 재료가 많이 들어있다면 물 마르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걸 고려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식물에 같은 화분이라도 심겨진 흙이 서로 다르다면 물주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온도와 빛의 양은 물 마르는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한겨울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는 물마름이 상당히 더뎌지는데요. 이럴 때 물을 평소만큼 준다면 과습이 될 수 있으니까 물 주는 주기를 상대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하고요. 반대로 한여름에는 거의 매일, 식물에 따라서는 하루에 2번 이상도 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식물 호흡량과 증발산량이 많아지기도 하고 높은 온도에 흙이 마르는 속도도 같이 빨라져서 그렇죠. 또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고 흐린 날이 계속될 때는 물 마르는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겠죠. 이렇게 온도와 습도, 햇빛의 양을 고려해서 물 주는 주기를 좀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름철 한낮에 무척 더울 때는 일시적으로 식물 잎이 축 늘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잎이 넓고 줄기가 긴, 예를 들어 콜로카시아나 칼라디움 종류들이 그런데요. 화분을 만져보면 촉기도 충분하고 물이 마른 것도 아닌데 꼭 물이 부족한 것처럼 잎의 기운이 없고 늘어지죠. 이건 일시적으로 너무 온도가 높아서 식물이 더위를 먹는 건데요. 주변 공기 온도를 낮춰주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 급하게는 식물의 체온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좋아요. 화분에 시원한 물을 적당히 뿌려주는데 아주 흠뻑 주지는 말고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깊이로 스며들겠다 싶을 정도로만 물을 뿌려주시면 되고요. 시원한 물을 흡수해서 체온이 떨어지면 한두 시간 안에 다시 잎이 올라올 거예요. 이때는 잎에는 물이 닿지 않게, 물이 닿으면 무게 때문에 늘어진 잎이 잘 못 올라올 수 있으니까 흙 위로만 물을 뿌려주세요. 겨울철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수돗물이 무척 차가워요. 우리 손도 너무 시려울 정도니 그대로 식물에게 주면 당연히 식물도 차가워하겠죠? 특히 열대 식물들은 이런 차가운 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무척 심해지고 냉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물을 실온에 좀 받아두어서 수온을 올려주거나 더운 물을 적당히 섞어서 우리 손이 시리지 않을 정도로 맞춰주세요. 깜빡해서 물을 말려서 잎이 많이 늘어지고 식물이 위태위태할 때 가끔 있죠. 아직 잎이 바스락거릴 정도로 마르지 않았다면 물에 담가서 정면 관수로 길게는 2, 3일까지도 그대로 둬보세요. 아주 예민한 종류가 아니라면 다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응급처치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아디안텀 같은 애들은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시들어져도 물에 오래 담가두고 망가진 잎을 잘 잘라내서 정리해주면 1, 2주 정도 지나서 어느새 다시 새순이 나고 원래만큼 풍성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르게 포기하지 마시고 얼른 물에 퐁당 담가주고 차분히 기다려주세요. 건조할 때 습도도 높일 겸 분무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분무하는 물은 잎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제수 같이 순도 높은 물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또 분무기를 잘 사용하면 해충 피해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잎의 앞 뒷면을 틈틈이 구석구석 분무를 해주면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나 벌레 같은 것들이 바람과 물방울에 떨어져 나가죠. 또 진짜 벌레가 보였다. 예를 들어 깍지나 응애, 총채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을 땐 좀 가까이에서 강하게 분무만 해줘도 벌레 퇴치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주의할 점은 분무량이 풍부하고 미세하게 분무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일부 제품들은 분무량도 적고 물살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센 물살 압력으로 잎세포에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미세하게 분무되는 제품은 아무리 세게 분무해도 거의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분무량도 아주 많아서 아주 시원시원해요. 휴가를 갈 때나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 식물 관리가 좀 난처할 수 있는데요. 3, 4일 정도, 적어도 일주일 이내라면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들은 저면관수통에 물을 적당히 담고 이렇게 담아두고 다녀오세요. 고사리 종류나 스파티필름 같이 이런 애들은 과습보다는 물마름을 오히려 걱정해야 하니까 이렇게 물에 받쳐두고 다녀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건조하게 키우는 식물들보다는 중간 정도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제일 문제가 될 텐데요. 2, 3일에 한 번씩은 꼭 물을 주던 식물들이라면 이런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용법은 간단해서 이렇게 물을 여기 구멍에 좀 넣어주고요. 잘 기울여서 화분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돼요. 물이 아주 천천히 흙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어도 아주 화분이 마르지는 않도록 꽤 오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화분 크기하고 집 비우는 시간을 가늠해서 적당한 크기를 고르면 되고요. 이건 플라스틱 마감이 좀 엉성하지만 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저렴한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물주기 영상 시리즈는 모두 4편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